우선은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.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. 책 소개는 원래는 책 제목이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가 아니고 스피치와의 정면 승부였었어요. 출판사에 처음에 보낼 때 네. 스피치와의 정면 승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이거는 좀 감성적으로 제목을 바꾸자. 그래서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라고 바꿨는데 상당히 잘 바꾼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저자 사인회 같은 걸 할 때도 매력이란 말을 쓰니까 뭐 매력적이신 독자님께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. 책의 내용은 저의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저에 대한 발표 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갔는지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엮었고요. 실화죠.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 전반부를 엮었고 후반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발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컴플렉스인데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 이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의 진리들 예를 들면 챕터에 나와 있다시피 뭐 두려움을 슬램으로 해석할 수 있다. 그다음에 역경은 행복의 씨앗이다. 그 다음에 콤플렉스는 잠재 능력의 출구다.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인생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후반부를 엮은 그런 책입니다. 그 처음에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좀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정말 힘들었어요.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쭉 했었는데 10여 년을 했었는데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은 저에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나누지는 않는데 저는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.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제 발표 불안 어디 사업 계획이든 뭐 회사 소개든 아니면 어디 프레젠테이션이든 이런 날짜가 잡히면 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. 준비는 하는데 정작 발표할 때는 준비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많이 떨기도 하고 실제로 뭐 중간에 거의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힘든 것들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을 했는데 극복을 하고 나니까 왜 이제 우리가 알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무엇이든지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상당히 쉽잖아요. 근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분야죠. 그래서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. 제가 깨달은 것들을 그런 동기에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. 그 이제 첫 책이시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책을 쓰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힘들었죠.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. 이제 누구라도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늘 책을 쓰신다 그러시죠.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.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건 아니다.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. 그런 것들도 느꼈고요. 근데 제가 책을 쓸 때는 목차를 잡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. 목차는 잡았는데 이렇게 쓰면 처음엔 내 경험을 쓰고 후반부에는 느꼈던 바를 쓰면 되겠다. 그리고 경험은 발표 불안의 정상 원인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쓰면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게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. 250페이지 정도는 넘어가야 되고. 근데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이것을 250페이지라는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끼워 넣을까. 그래서 보통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얘기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다가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그러기 싫었거든요. 분량 같은 게 오로지 내가 느꼈던 거, 내가 체험한 것들만 쓰자. 그래서 그런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저만의 스토리, 제가 느낀 것들만 가지고 250페이지, 284페이지인데 250페이지 이상을 채우는 분량 채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네.
생각하기에는 이제 책을 쓰기 전과 쓴 후에 이제 좀 뭔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내면적으로든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든.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좀 바뀌셨는지.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여기에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힌트가 되는데요.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 사실 내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. 책을 쓰기 전에도 저는 제가 발표 불안이나 이런 것들, 이제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극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책의 내용에도 정상, 원인, 해결책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, 책을 써나가면서 많이 새로운 것들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책을 써나가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, 그래서 내면적으로 봤을 때 책을 쓰기 전보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아 성찰, 어떻게 보면 뭐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책을 쓰기 전 그리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책을 쓰고 나서 또 이 책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? 스피치에 관련한 그리고 발표 불안에 관련한 그런 분들이 뭐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카톡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 안에서 제 모습도 또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책을 쓰기 전, 책을 쓰면서 그리고 책을 쓰고 난 후 계속적으로 저는 내면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 책은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? 너무 이렇게 좀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한데 예.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으냐 제가 책을 내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좀 이제 거절 답변들만 오는 거예요. 뭐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책을 낸 적도 없고 그죠 뭐 유명한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 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뭐 어떤 뭐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아마 제 원고를 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왜냐하면 출판사분들 바쁘잖아요. 그쵸. 뭐 외국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번역해서 국내에 내놓기도 하고 이미 1차, 2차로 책을 내서 성공한 분들이 또 원고를 가지고 그거 검토하고 하기 바쁘시니까 이제 인원과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제 책을 당연히 안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런데 다행히 제 원고를 읽은 출판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읽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. 계약하자고.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분이 이 출판업계에서 제 원고를 본 유일한 한 사람일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읽었는데 한 사람이 책을 내자고 했다는 거죠. 100%의 확률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분이 책의 지금 뒤쪽에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말 못하는 99%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썼잖아요. 무슨 얘기냐면 99%는 약간은 과장됐을 수 있는데 90% 이상은 발표 불안 증상이 크든 작든 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대한민국의 90%의 인구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